여보세요? 라디오 듣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내 연금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 돈, 차라리 피가 아닌 낯선 이들에게 주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73세 이제 갓 넘어선 할머니죠. 남편은 내가 4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작은 집 한 채와 빚더미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았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 도라지, 시금치, 무청, 배추김치, 깍두기, 멸치, 북어, 마른 오징어,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그런 걸 팔아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겨울엔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고, 여름엔 더위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거든요. 비가 오는 날엔 장사가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걱정만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뿌듯했어요. 새벽에 시장에 나갈 때 잠든 아들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어머니, 콩나물 한 봉지만 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그렇게 1,000원, 2,000원씩 모아가며 살았어요. 손가락은 항상 얼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호는 공부를 특히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이었죠.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정호 정말 똑똑해요.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정수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었거든요. 고장난 라디오도 고치고 시계도 고치고 이웃집 텔레비전도 고쳐줬어요. 두 아들 모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들도 부러워했거든요. 김아주머니, 아들들 키우는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손은 얼어 있어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국민연금도 그때부터 냈어요.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꼬박꼬박 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혼자 살 때를 대비해서요. 그땐 몰랐어요. 이 연금이 나중에 내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아주머니들은 연금 같은 거 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모실 텐데 뭐하러 그런 돈을 내냐고요.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연금 가입할 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도움이 될 줄 알았죠. 지금 내가 받는 연금은 매달 160만 원입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월세 40만 원에 생활비 80만 원, 나머지는 병원비로 쓰고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큰 병만 안 걸리면 말이에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찜질방도 가고 그런 여유도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어요. 큰아들 정호는 지금 46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어요.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내도 착하고 아이들도 둘 있어요.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죠. 아이들 모두 똑똑해요. 내 피를 받았나 봐요. 손자는 축구를 좋아하고 손녀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가끔 보러 가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겨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둘째 정수는 43인데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치킨집도 해봤고, 카페도 해봤고, 분식집도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아내도 고생이 많았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아이도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 집에 오셔야죠.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이 더 넓어요.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평생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 연금으로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들 눈치, 손자들 소음,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아들들이 내 연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내 연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큰아들 정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애가 일주일에 2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아들이 자주 오니까 좋았거든요. 정호야, 무슨 일이야? 자주 오네. 어머니,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내 주변을 맴돌면서 말을 꺼내려다가 말고 그런 식이었어요. 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슬쩍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 통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연금 계좌는 제 집으로 옮기셔야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돈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사기도 많고 강도도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화가 났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나? 돈 관리 못할 정도로 늙었나? 정호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연금 통장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강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니는 벌써 통장을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그게 요즘 추세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정수가 찾아왔어요. 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어머니 돈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야? 형은 지금 집값 때문에 대출이 많아요. 이자만 매달 5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니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형이 어머니한테 계좌 이체하라고 했다면서요?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형을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형은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은 안 해요. 형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 게. 정호가 오면 정수 흉을 보고 정수가 오면 정호 흉을 봤어요. 형은 돈만 밝힌다. 형은 대출이 많아서 어머니 돈이 필요해요. 형은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동생은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주제에. 동생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동생은 사채까지 썼어요. 나는 가운데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있으니까. 처음엔 그래도 내 걱정을 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둘 다 내 돈이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오는 거였어요.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내 통장만 찾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이 동시에 왔어요. 서로 모르고 온 거였는데 마주치더라고요. 형, 여기 왜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안부 보러 왔는데요. 나야 어머니 안부 보러 왔지. 너는? 저도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경쟁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서로가 먼저 와서 뭔가 꾸민 게 아닌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두 사람 모두 내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찾는 거였죠. 어머니 연금 통장 어디 있어요? 정우가 물었어요. 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수가 끼어들었어요. 형,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죠.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죠. 형이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형 집 대출금 갚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형 빚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두 아들이 서로 마주보며 앉았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고요. 정수야, 너 요즘 사업 어떻게 되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형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어머니 돈에 손 대려는 거 아니야.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이야말로 집 대출 때문에 어머니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 파트타임 일자리 구한다면서요? 그건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수님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시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 보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처음으로 두 아들이 정면으로 대립했어요. 내 연금을 사이에 두고 말이에요. 어머니, 형을 믿으면 안 돼요. 형은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동생은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애예요. 어머니 돈 다 날릴 거예요. 동생은 사채업자들한테도 빚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내 돈을 놓고 싸우는 거 보기 싫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싸우다니. 이게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인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께서 연금 수급 계좌 변경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셨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위임장? 내가 언제 그런 걸 냈다고? 저는 그런 거 낸 적 없는데요. 네? 그럼 고객님의 아드님께서 대신 제출하신 건가요? 정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어머님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져오셨는데요. 정수였어요.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만든 거였어요. 어떻게 내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내 친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나는 곧바로 정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수야, 이게 뭐냐?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만들었다며. 어떻게 내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정수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뭔 소리세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이 먼저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돈을 형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형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연금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때 정수 아내까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도 좀 봐주세요. 정수가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금을 가져간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니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도장도 다시 가져왔고요. 정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형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누군가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 보니 정호가 있었어요. 내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서랍을 다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정호야, 내가 여기서 뭐 하냐? 열쇠는 어떻게 가져갔냐?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혹시 동생이 가져갔나요? 통장을 왜 찾아? 동생이 어머니 도장을 가져갔다면서요? 그럼 통장도 가져갔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동생은 믿을 수 없어요. 정호는 내 서랍을 다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을 찾느라고. 심지어 베개 밑까지 뒤지고 있더라고요. 정호야, 당장 그만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동생한테 맡기면 안 돼요. 동생은 사업도 안 되고 빚도 많아요. 어머니 돈 다 날릴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정수가 들어왔어요. 형이 집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 여기서 뭐 해요? 어머니 집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너야말로 또 왜 왔어? 어머니 집에 제가 오면 안 돼요? 두 아들이 내 집에서 대치했어요.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눈으로요. 형, 어머니 통장 찾고 있었죠? 어머니 몰래 가져가려고 했죠? 너야말로 도장 가져간 주제에 뭐라고 해?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고. 나는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집에서 내 아들들이 내 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너희 둘 다 나가. 내가 살아있는데 내 돈을 놓고 이렇게 싸우냐. 하지만 이번에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나가면 저도 나갈게요. 동생이 먼저 나가야죠.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날 밤 두 아들이 모두 내 집에서 잤어요. 서로를 감시하느라고. 거실에서 번갈아가며 잤어요. 나는 내 집에서 편히 잘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방문을 열 때마다 두 아들이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들까지 왔어요. 정우 아내, 정수 아내 둘 다요. 어머니 이제는 결정하셔야 해요. 뭘 결정하라고. 연금 관리를 누가 할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정우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연금만 있으면 우린 살아요. 정우 월급으로는 집 대출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학원비만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가요.
어머니 연금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어요. 정수 아내도 질세라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분간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정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들까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니. 그러면 나는 뭘로 살라고? 어머니, 이제는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정우 아내의 말에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요양원?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고 연금도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고요. 어머니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정수 아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이 더 좋아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니까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집에서조차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됐다는 걸.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걸. 내 연금이 그들에게는 피보다 진한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연금이 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 줄 몰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정수가 또 내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은행 직원과 함께요. 어머니, 계좌 이체 수속만 해주세요. 뭔 소리야? 제가 어머니를 모실 집을 구했어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정말 좋아요.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요. 베란다도 넓고 햇볕도 잘 들어요. 그런데 마침 정우도 왔어요. 은행 직원이 있는 걸 보고 발끈했어요. 야, 정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모르게 은행 직원까지 데려와서. 형이야말로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어머니를 괴롭혔어? 두 아들이 서로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앞에서 말이에요. 형, 어머니 돈에 손 떼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 거예요. 너야말로 벌써 위임장까지 만들어 놓고. 은행 직원은 당황해서 나가버렸고 두 아들은 정말로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정수를 밀쳤어요. 정수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혔고요. 탁자 위에 있던 밥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어요. 아야! 정수의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거였죠.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정호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어머니 도장 가져가고 위임장 만들고. 형이 먼저 어머니를 괴롭혔잖아. 통장 훔쳐가려고 했잖아. 형이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잖아. 나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만 싸워.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계속 싸웠어요. 내 연금을 놓고 내 앞에서. 혈육끼리 이렇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낳지 말 걸 그랬다. 내 말을 들은 순간 두 아들이 멈췄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정수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정호의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아껴온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웃이 경찰을 불렀어요. 소음이 너무 심했거든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일로 매번 신고받으면 저희도 곤란해요. 가족끼리 대화로 푸세요. 그게 다였어요. 정수는 병원에 가서 이마를 꿰매고 왔어요. 6바늘이나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흉터가 남을 거라고요. 정호는 집에 가서 상처를 치료했고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내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니. 그것도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 손에도 그릇 조각에 베인 피가 묻었어요. 그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어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금 수급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좌 이체를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법정에도 가봤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요.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성년 후 견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내 돈을 맡기는 거였어요. 아들들 중 하나에게 아니면 전문가에게. 그것도 돈이 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들을 만났어요. 둘 다요. 우연히 만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려고 왔던 건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주민센터에서 뭐 하셨어요? 혹시 저희 몰래 뭐 하신 건 아니죠? 그냥 나왔다. 정수의 이마에는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정호의 입술도 부어 있었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흥분했어요. 정수도 따라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서로를 경계하는, 내 연금을 노리는 그 눈빛이요. 어머니, 그래도 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정수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내 앞에서 또 신경전을. 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들들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내 연금을 노릴 거였어요. 그리고 서로 싸울 거였고요. 내가 죽으면 그때는 유산을 놓고 또 싸울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싸울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는 칼이구나. 내 연금이 있는 한 아들들은 계속 싸울 거였어요. 형제를 적으로 만들면서요. 그럼 내 연금이 없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지겠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김말순. 내 이름이 적힌 통장.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하지만 이 돈이 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썼어요. 아들들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정호야, 정수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엄마 연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엄마는 결심했다. 내 연금은 앞으로 고아원과 노인복지관으로 간다. 너희들의 소나귀에서 피 흘릴 돈이라면 차라리 낯선 이들의 밥이 되는 게 낫다. 엄마는 너희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너희들이 돈 때문에 형제를 적으로 만드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엄마 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선물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기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어머님 정말 하시겠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세요? 네, 결심했어요. 매달 받는 16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은 근처 고아원으로, 80만 원은 노인복지관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뭘로 사세요?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가 있어요? 그걸로 살겠어요.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월세를 더 싼 곳으로 옮기고 생활비를 아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아들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졌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편지에 다 써놨다. 어머니, 농담이죠? 농담 아니다. 이미 계약했다. 정수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그렇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형제끼리 싸우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이 동시에 왔어요. 며느리들까지 데리고요. 손자들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안기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왜 우리 안 보러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다. 돌아가거라.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내 연금을 받을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내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겠구나.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월세 25만 원에 생활비 35만 원. 빠듯하지만 할만해요. 가끔 시장에서 떨어진 나물을 주워와서 끓여 먹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도 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화가 더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요. 내 연금으로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을 보러요. 할머니,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해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노인복지관에도 가요. 내 연금으로 난방비를 지원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요. 김할머니 덕분에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들들은 여전히 나를 원망해요. 정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럼 됐네요. 짧고 차가운 대화예요. 정수는 아예 연락을 안 해요.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가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손자들이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부짖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더 이상 내 돈을 놓고 싸우지 않으니까요.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가끔 정호와 정수가 만나는 걸 봐요. 예전처럼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대화도 하고요. 명절에 같이 제사도 지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안심이 돼요. 내가 한 일이 옳았구나 하고요. 내 연금이 없어진 후 형제가 다시 형제가 됐어요. 지금 나는 창밖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워요. 아무도 내 돈을 노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려요. 돈은 피를 갈라놓지만 나눔은 낯선 이들을 가족으로 만든다. 이게 내가 깨달은 진리예요. 라디오 듣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지면 안 돼요. 내 아들들은 내 연금 때문에 형제를 잃을 뻔했어요. 아니, 실제로 잃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형제가 됐어요. 내 돈이 없어지고 나서야. 물론 나는 외로워요. 자식들과 멀어졌으니까요. 손자들도 못 보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 연금을 받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나는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아원에서 만난 소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울컥했어요. 내 연금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관의 한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김할머니 덕분에 이번 겨울 손자를 집에 데려와서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들과는 멀어졌지만 더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내 가족이 됐거든요. 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더 깊이 연결된 가족들이요. 라디오 듣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거나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거나 그럴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하는지. 만약 불행하게 한다면 과감히 손을 떼는 것도 방법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가족의 평화가 돈보다 소중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요즘 시장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면 또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서운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요. 돈으로 얽힌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죠.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손자들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기부를 결정한 후로 손자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들들이 데려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하면 위안이 돼요.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손자, 손녀인데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74이에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교훈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요. 그리고 내 연금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자신들을 도왔다는 걸, 그리고 자신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걸요. 내가 죽고 나면 아들들이 후회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야 깨달을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부한 돈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고 따뜻하게 겨울을 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어져요. 내 친자식들은 내 돈 때문에 나를 떠났지만 내가 도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내 마음 때문에 나를 가족으로 여겨요. 어느 쪽이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죠. 요즘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요. 예전처럼 나무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진 채소를 주우러요. 창피할 법도 한데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시장 상인들이 나를 봐요. 김할머니, 또 오셨네요. 네, 이것들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가져가세요. 이것도 드릴까요? 그들도 내 사정을 알고 있어요. 연금을 기부한 할머니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존경하는 눈빛이에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시장 사람들이 더 좋은 채소를 따로 챙겨주기도 해요. 어제는 비가 왔어요. 조금 춥더라고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을 더 덮고 잤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더 힘든 것도 많이 겪었는걸요. 그런데 아침에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연금 덕분에 어젯밤 난방을 틀 수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고맙다고 하세요. 한 분은 감기가 걸릴 뻔했는데 따뜻해서 괜찮았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춥게 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추위를 참으면 다른 할머니들은 따뜻하게 잘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나눔이죠. 지난주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김말순 할머니께 저희는 할머니를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희가 커서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 친손자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가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럼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줘요.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노인복지관에서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눠요. 김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자식들한테 연금 다 뺏길 뻔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식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나 봐요. 지금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라디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욕심인지.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돈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돈을 포기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내 아들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우야, 정수야,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은 서로 원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들이 다시 형제가 되는 거야.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진짜 형제가 되기를.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를. 손자들아, 할머니는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비록 자주 못 보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단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라디오 듣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돈은 결국 피를 썩게 만들지만 나눔은 새로운 피를 잇는다는 걸. 나는 오늘도 작은 집에서 하지만 큰 마음으로 잠들 거예요. 내 연금을 받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요. 하지만 돈이 가족을 망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돈을 버려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안녕히 계세요. 김말순이었습니다.